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천안함 사건은 미군의 한미 해군 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 동원된 한미 함정 수십 척과 휴전선 상공의 대북 감시 첩보 위성, 정찰기 등이 사고 해역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을 것이기에 당시 정황이나 기록에 대해 함구하는 미국의 태도가 더욱 루머가 떠돌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 사건으로 남남 갈등이 심화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비극이자 불행이기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최첨단 이지스함과 다수 군함이 포진한 상황에서 천안함을 공격한 잠수정이 무사히 도주했다는 군 당국의 상식에 어긋난 추리나 사고 해역이 잠수함 운항이 자살행위라 할 만큼 악조건이라는 점과 배가 순식간에 두동강 나는 상황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은 폭음에 의한 고막 파열이나 물기 등에 의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천안함 파괴 상태가 재래식 어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어뢰에 붙어있는 조개 껍질이 사건 발생 이전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다시 한번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된 41긴 장병이 미제 사건의 희생자라는 불명예를 씻어줘야 할 책무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1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데시벨입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 소리, 창문 여는 소리,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잠시 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단독주택이 폭발했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지고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소리들의 크기에 반응하는 폭탄 테러에 대응하여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먼저 가수 길건이 부르는 흔들어봐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흔들어봐 베이비 나의 마음을, 흔들어봐 레이디 나의 몸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흔들어봐 베이비 나의 마음을, 흔들어봐 레이디 나의 몸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미안하다면 다야, 넌 그렇게 떠날 거면서 사랑한단 말을 왜 내게 말한 거야. 너는 진실한 사랑을 몰라,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왜 나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우차한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대신 어느 곳에 있던지 행복을 바래란 말밖에. I beg your mercy. 이 밤이 지나가면 나도 너 따위 느꼈어. 네가 절실한 사랑 만나면 꼭 깨지라빌 거야. 넌 나를 흔들어, 날 나를 흔들어. 네가 진짜 사랑을 안다면 나를 흔들어봐. 좋아하니 내 모든 걸 가져봐. 내 마음을 움직여, 나의 사랑을 느껴봐. 씩씩씩 날 흔들어, 내 몸짓을 느껴봐. 내 마음을 움직여, 너의 여자가 돼줄게, 너의 여자가 돼줄게. 흔들어봐 baby 나의 마음을, 흔들어봐 lady 나의 몸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흔들어봐 baby 나의 마음을, 흔들어봐 lady 나의 몸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이 밤이 지나가면 나도 너 따위 느꼈어. 네가 절실한 사랑 만나면 꼭 깨
개지랖일 거야. 넌 나를 흔들어 날 나를 흔들어. 네가 진짜 사랑을 안다면 나를 흔들어봐. 좋아하니 내 모든 걸 가져봐. 내 마음을 움직여 나의 사랑을 느껴봐. 씩씩씩 날 흔들어 내 몸짓을 느껴봐. 내 마음을 움직여 너의 여자가 돼줄게. 좋아하니 내 모든 걸 가져봐. 내 마음을 움직여 나의 사랑을 느껴봐. 씩씩씩 날 흔들어 내 몸짓을 느껴봐. 내 마음을 움직여 너의 여자가 돼줄게. 너의 여자가 돼줄게. 너의 여자가. 흔들어봐 baby 나의 맘을 흔들어봐 lady 나의 몸을 이 밤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흔들어봐 baby 나의 맘을. 태풍이 상륙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림팩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잠수함 한라함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전태룡 하사가 동료 한 명과 강도영 중령의 뒷담화를 하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도영에게 발각되자 도영은 장난으로 군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성공적인 가상 어뢰 훈련 성공에 대한 착축을 벌이다가 함장의 심기를 거스르며 파티는 파하게 되고 전태룡 하사는 강도영 부함장에게 빨간 목도리를 선물합니다. 승조원들과 함께 황용우대의 등남 추가까지 마치는데 얼마 후 잠수함이 사라지면서 복귀하는 한라함이 실종되어 악천후 속에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라함 사건에서 생존한 도영은 전역 후 한라함의 무사 귀환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해 열린 특강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강의실로 향하던 중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고 놀이터와 김소영 집에도 폭탄을 설치했는데 어디를 터뜨릴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의미를 알지 못하는 도영은 여보세요라고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버립니다. 도영은 장난전화로 생각하여 강연을 마치고는 떠나려 하는데 미리 차 안에 앉아 있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차영환 과장이 승지원들을 그만 찾아다니라고 하자 난 이제 군인이 아니라며 관심 끊고 내리라고 합니다. 그 시각 김유택 소령의 집에 의문의 택배 상자가 배달되고 동시에 놀이터에도 상어 가방 속에 폭탄이 들어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폭탄을 만지려던 아이를 유치원 교사가 제지하는 덕분에 폭발하지 않았고 김소령의 집에서는 아내의 요리하는 소리와 토스트기 소리가 겹쳐 데시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폭 타이머의 제한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강도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노 상사의 집에 들리는데 술에 취해 부함장님이 모르는 곳이 있다며 태룡이가 여기서 가끔씩 자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도영은 전태룡 하사는 죽었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지만 노상사는 죽지 않았다고 자꾸 부정을 합니다. 가수 알리가 부릅니다. 노래는 거짓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야 하죠. 가사만 보아도 내 얘기 같아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 부르기도 전에 난 울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는데 해맑게
내게 또 씩씩한 척 해왔는데 나 그대 보내고 이별할 거 괴로워도 아무 일 없듯이 잘 견뎌왔는데 웃고 싶지만 웃고 싶지만 노래는 거짓말을 못해요. 더 노래할 때마다 내 가슴은 울어요. 어느새 그댈 부르고 있죠.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죽도록 보고 싶단 말도 삼키고 사실은 약하고 여린 나를 들킬까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잊고 싶지만 노래는 거짓말을 못해요. 더 노래할 때마다 내 가슴은 울어요. 자꾸만 그댈 부르고 있죠. 그만 부르고 싶은데 이제 참 멈추고 싶은데 그댈 사랑해 그댈 사랑해 나는 그래요. 가슴에 담아서 이렇게 불러요. 내 곁에서 그대가 떠나가고 없는데 여전히 그댈 보고 싶은데 사랑해 눈물 나도 하는 말. 노 상사의 집에서 나오던 도영에게 다시 테레범의 전화가 와 뉴스를 찾아보라고 하며 김소령 집 폭탄을 터뜨렸다고 하면서 1번 어뢰는 발사했고 60분 후에 2번 어뢰를 발사할 것이라면서 핸드폰에 보내주는 어플을 깔라고 하는데 다음 타깃은 아시아드 주 경기장 S15열 11번이라면서 오늘 하루 바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뉴스와 안보사령부 차과장의 전화로 이것이 실제 상황임을 인지하고 급하게 축구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한라함이 불상의 어뢰에게 쫓기며 심도 200m에서 유도 기물을 모두 발사하지만 실패하고 계속 쫓아오는 어뢰를 피해 390m까지 내려가 바닥에 닿을 듯한 순간 어뢰가 터집니다. 다시 현재 시점에서 사회부 기자 오대호는 아들과 함께 경찰관 아내 몰래 부산과 도쿄팀의 축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와 있었고 핫도그를 사러 가던 중 폭탄을 찾으러 급히 뛰어가는 도영과 부딪혀 핸드폰 액정이 나가버립니다. 대피시키거나 신고하면 터지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소리 크기에 반응하는 폭탄은 관중들의 응원 소리에 기폭 타이머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깨져서 쫓아와 마침 도영을 알아본 오 기자에게 폭탄이 있으니 경기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하자 오 기자가 옷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축구장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립니다. 그때 폭탄은
국방부 장관이 있는 VIP석 어항 안에 있었고 관중들은 페널티킥 성공에 환성을 지르자 폭탄이 터져버리고 도용은 장관을 대피시키고 어린아이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에서 3차 어뢰가 발사되었다며 테러범이 대형 오리 튜브 사진을 보내와 예고하자 오 기자의 찌프 차량을 빌려 다음 장소인 워터파크로 향합니다. 오 기자가 부산경찰서 흉내로 워터파크 안전요원들에게 연락을 해 풀장 어린이들을 대피하고 폭탄 해체 작업에 나서는데 그 시각 폭발물 해체 요원인 강도영의 아내 장유정이 아파트 놀이터의 폭탄 해체에 투입됩니다. 2개의 폭탄을 부부가 해체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가수 송이안이 부릅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애틋해 눈물 날 때면 언제나 내게 닿을 수 있게 가까이서 머물게. 유난히 더 힘든 날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안아줄게. 영원히 내 품에 너를 간직할게. 세상이 나 외면해도 모두가 져버린대도 항상 곁에서 변함없이 늘 있어줄게.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어두워 헤맬 때도 앞이 두려워도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널 아프게 할 땐 내가 안아줄게. 매일 포근한 바람으로 따뜻한 햇살로 난 널 지켜줄게. 시간 속에 내가 함께 할게. 오직 너를 위한 소중한 꿈을 담아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너를 비춰줄게. 매일 어두워 헤맬 때도 앞이 두려워도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지켜줄게.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따라 수많은 별이 되어 비춰줄게. 눈부시게 또 아름답게 너를 비춰줄게. 매일 세월이 흐른데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널 사랑할게. 영원히 너만을 빛나게 내가 비춰줄게. 매일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찾아올 끝에도 너를 사랑할게. 매일 그런데 놀이터 폭탄에는 장유정 상사의 이름이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어 확실히 아내가 타케심을 암시하는데 수영장 폭탄에는 사망한 한람 장병들의 사진들이 뜨고 이때 테러범은 영리하게
워터파크 안전요원에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면서 상황이 해제되었다고 하자 호각소리를 불면서 어린이들을 입장시키는데, 이에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자 도영은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폭탄을 가슴으로 품자 가짜 폭탄이 터집니다. 한편 도영의 아내도 폭탄 해체를 하다가 폭약이 기폭되진 않고 겉에 있던 밀가루만 터져버리는데, 그런데 폭탄에는 도영과 유정 부부의 딸 설령의 사진이 있었고 두 사람의 전화가 같이 연결되어 테러범이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과 놀이터의 진짜 폭탄의 근처를 떠나지 말라는 지시에 도영은 빨리 현장을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테러범이 납치한 딸 때문에 그냥 폭탄을 터뜨리라는 유정의 절규소리에 바로 터져버리고 마는데, 유정은 EOD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폭탄으로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다행히 파편이 박히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고, 도영은 오 기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오 기자가 의심 가는 장병 출신 인사가 있냐고 묻는데, 같은 시각 안보사의 차 과장은 도영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테러범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부하를 먼저 병원에 보냅니다. 이때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바로 한라함에 같이 있던 전태룡 하사의 친형 전태성 대위였습니다. 전태성은 이미 군내에서 위험인물로 분류된 상태였고, 안보사 차 과장은 전 대위가 의사와 상담하는 영상에서 한라함 사건에 대해 강도영 중령을 광적으로 원망하는 영상을 보며 임팩 훈련 당시의 사건에 의심을 품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의사로 분장한 전태성 대위가 이미 병실에서 안보사 요원을 처리하고 아내 장유정을 휠체어에 태워 빠져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안보사 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요원을 살해하고 차를 타고 떠나버리고, 강도영에게 딸이 폭탄 조끼가 묶인 채로 기절해 있는 협박사진이 보내집니다. 가수 지아가 부릅니다. 물끄러미. 오늘은 좀 나을 거야. 널 보낸 어제보다 누구나 이별은 하잖아. 걱정 마. 사실은 나 자신 없어. 네가 없는 하루는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처럼 보이는 건 이미 풀려서
노상사의 집에 찾아간 도영은 폭탄 설치 현장의 도면과 폭탄 제조용 구슬 등이 발견되고, 그때 전태성 대위로부터 이스터 호텔로 찾아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안보사 차과장에게 노상사의 집에 폭탄 설계도가 있으며 해체 방법에 대해 도와달라면서 진실은 꼭 나중에 밝히겠다고 부탁합니다. 오 기자와 같이 호텔에 도착을 하자 오 기자는 납치된 설령이 있는 장소를 찾다가 노상사 집에 있던 마리솔이란 휴대용 커피통이 생각나 호텔 앞에 마리솔 카페가 있음을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주친 전태성은 오 기자에게 폭탄 커피통을 건네주고 놀라 당황하지만 가짜 폭탄이었고, 오 기자는 진짜 폭탄을 메고 있는 카페 의자에 앉아 기절해 있던 도영의 딸 서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센서가 의자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도영에게 연락하는데, 이때 호텔에서는 해군 방어기술회의 MDTC 코리아 2021 행사장에 해군 제복을 입고 폭탄 조끼를 걸친 전태성 대위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사전 테러 정보를 알고 행사장을 빠져나가던 VIP들은 전태성이 스스로 어뢰라며 미리 예측하는 어뢰의 특성상 장군들이 대피할 것도 예측해 별마크의 차량 3대가 연달아 터지며 폭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전태성이 한라함의 희생자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문 앞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장례는 술렁입니다. 뒤따라온 강도영이 사람들은 내보내고 나와 해결하자고 하는데, 전태성은 기폭장치를 보이면서 딸 설령과 아내 유정, 그리고 자기의 폭탄이 연동되어 있다면서 1년 전의 사건에 윗사람들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용만 했다고 소리칩니다. 장면은 1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한라함은 어뢰에 맞았고 다행히 침몰되지 않았지만 조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귀환 중이었기에 식량과 산소도 19%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령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구조선 도착이 15일이 걸린다는 전문을 보내고, 발사된 어뢰가 공해상에서 분실된 우리의 흑상어 K201이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생존 가능성이 적다면서 그냥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가수 주호가 부릅니다. 너야. 흔한 이별은 없어. 아픈 건 똑같아. 어떻게 우리의 끝도 쉬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없던 네가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아파. 좋았던 우리의 수많은 추억을 이렇게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 행복하라는 이기적인 말, 잘 지내라는 그 한마디가 지우려 할수록 생각이 나. 너야 지금의 나를 잊게 한 사람. 너야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을 만났어도 늘 행복했다고 말해주던,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너야. 좋았던 그날의 행복한 기억들을 이렇게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
적인 널 나 없이 행복할 네 모습이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져 너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람 너야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을 만났어도 늘 행복했다고 말해주던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그날의 우리 모습에 후회가 남아 그래서 더 생각이 나 널 부족했던 날 사랑해준 한 사람 너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람 너야 우리였던 그날들이 늘 행복했었고 사랑했던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너야 한라함의 운명을 손에 쥔 강도영 중령은 모두 다 죽을 것인지 생존할 수 있는 절반인 22명만 살아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사령부에 전문을 보내자 승인을 내리면서 비밀에 붙여집니다. 승조원들은 서로가 찬반 의견으로 설전을 벌이지만 강도영은 전태령 하사가 선물한 빨간 목도리에 끈을 풀어 22개의 긴 실과 22개의 짧은 실을 만들어 긴 실을 뽑은 사람은 생존자로 잠수함 선두로 이동하고 짧은 실을 뽑은 사람은 사망자로 정해 선미로 이동할 것이며 한 번 뽑은 실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긴 실을 뽑게 된 전태성은 짧은 실을 뽑아 죽으러 가는 동생 전태룡을 지켜만 봐야 했던 것인데 태성은 이에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고 동생 태룡과 끈을 바꾸려 하지만 강도영의 명령으로 끈을 바꾸지 못하게 하자 전태성은 해군은 자결하지 않기에 부함장님의 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극렬히 반대하자 직무를 박탈하고 감금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울먹이며 태룡도 다른 승조원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존자들은 다행히 구조되어 사건이 종료된 것이었고 동생을 포함한 22명의 동료를 죽게 만들고는 진실을 덮으려는 국방부 관계자와 강도영을 상대로 테러를 결심한 것입니다. 태성에게 도영은 그때 너와 내가 실을 바꿔야 했다면서 후회하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성은 아내의 유정이 궁금하지 않냐면서 아내에게도 폭탄 조끼를 설치했으며 딸과 반대 방향의 차 안에 있는 모습을 확인시키고 폭탄 조끼의 이름은 열리지이며 하나를 살리든 둘 다 죽이든 선택하라면서 전태성이 폭탄 조끼를 내던지고 3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는데 도영이 제압하면서 칼로 찌르려다 망설이며 포기를 하자 태성이 이때 역습을 하며 오히려 도영을 찌르려는 순간 안보사 차과장이 쓴 총에 맞고는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은 1분 30초로 강도영은 태성의 폭탄조끼를 자신이 입고는 열리질한 태성의 말에 가까이 붙어 아내의 유정을 먼저 구하고 그 차를 운전해서 레스토랑의 문을 부수고 돌진해 딸도 구하게 됩니다. 다행히 폭탄은 열리지처럼 서로 가까이 있으면 터지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수 주소록이 부릅니다. 그냥 놀아서
좋았던 거야. 우리 정말 헤어진 거니? 하늘은 참 맑게 웃고 있는데 요즘 따라 지쳐 보였던 너라서 보낼 수가 없었어. 잠시만이라도 들을 수 없니? 우리의 헤어짐 그 이유를. 그냥 너라서 좋았던 거야.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바보야 말해봐. 행복했었잖아. 우리 헤어질 수 없잖아. 너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잘 알면서 제발 돌아와줘. 지금 내겐 너만 있으면 돼.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 미치겠어. 어떻게 나 이제 많이 두려워. 그냥 너라서 좋았던 거야. 너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바보야 말해봐. 행복했었잖아. 우리 헤어질 수 없잖아. 너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잘 알면서 제발 돌아와줘. 지금 내겐 너만 있으면 돼. 우린 왜 이별을 해야만 하는 거니? 대답 좀 해봐. 너무 아프잖아. 바보야 말해봐. 사랑했었잖아. 우리 헤어질 수 없잖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난 너 없이 안 된다고. 제발 돌아와줘. 지금 내게 너만 있으면 돼. 사건이 정리되어 강도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라암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한라암이 어뢰 타격 후 산소 부족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고 20일이 지난 뒤 7일분의 산소만 남게 되자 절반을 나누어 22명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22명을 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구조 직후 남아있던 산소는 거의 없었었고, 결과적으로 강도영 중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었고, 한라암을 타격한 어뢰가 아군이 오래전에 유실한 흑상어 어뢰임이 밝혀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승조원의 반을 살린 강도영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황용우 대위와 강도영 2명만 실을 뽑을 마지막 순서에서 황 대위가 하나를 잡자 강도영은 조용히 그 실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끈은 마지막으로 정해놨다고 말리며 다른 실을 뽑으라 하지만 황 대위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부함장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때 전태룡 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쓰러진 전호를 부축하며 산 사람들을 위해 결단 있게 행동하자며 결의를 다지고 잠수함 후미로 떠납니다. 현충원으로 장면이 전환되어 먼저 사망한 전호들의 묘역 앞에
강두영과 생존한 승조원들이 해군 정복을 입고 경례를 올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강도영, 전태성, 전태룡이 해맑게 3샷을 찍는 장면이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영화 데시벨은 시한폭탄의 소리를 이용한 소음 반응 폭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음이 일정 데시벨을 넘으면 기폭 타이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통제하기 어려운 축구 경기장, 대형 워터파크 등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영화 전반부는 소음 반응 폭탄이란 소재가 극적 긴장감을 높이며 무차별적인 테러 위협을 그려내지만 소재 자체가 스토리 속에 제대로 얽혀들지 못하면서 후반부에는 폭탄을 터뜨리는 자와 이를 막는 자가 왜 특정 사건에 연루된 해군을 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얽힌 사연은 참사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해군 잠수함 한라함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과 사건을 국가가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무능하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 테러로 개인과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사과와 반성은 보이지 않고 결말에서도 결국 그날 그곳에 있었던 개개인들의 죄책감과 사과만이 희생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생명과 참사, 국가와 개인 등에 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넘치는 감정으로 인해 메시지가 제대로 와닿지 못합니다. 또한 후반부에 이지는 주제의식과 감정들은 전반부의 액션마저도 지워버리면서 감정을 조금만 자제했으면 간결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액션 영화 데시벨이었는데요. 영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 정의로운 강도영이 테러범을 잡기 위한 추격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1년 전 한라함 사건의 전말이 파헤쳐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진실과 은폐, 도덕성과 도덕성의 예기치 못한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강도영이라는 인물의 결정이 불러일으킨 결과에 대해 어떠한 선택이 더 올바른 것이었는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OST로 배우 차은우가 부르는 항해 러브 세일링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난 어디를 향해 달리는 걸까? 어둠은 점점 내게 밀려와 휘몰아치는 밤 성이 난 파도 난 어디로 저 멀리 그대가 보여 보여도 난 닿을 수 없고 떠날 나를 미워마요 웃는 그대 모습 간직한 채 떠나고 싶어 어두워진 달빛 아래서도 내 맘 당신 곁에 있어 난 그대를
우리를 향해 소리치지만 하나둘 모두 흩어져만 가. 날 기억해줘요. 그대의 곁에 난 이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그대로 도망가자. 헤어질 수도 없게 그대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우리 이제 어두워진 달빛 아래서도 내 맘 당신 곁에 있어. 우후, 내 마음 당신 곁